본인 때문에 오늘의 대권 후보 1위 윤석열이 탄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국 전 장관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의식한 윤석열 총장의 부상을 겁내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불경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윤석열 전 총장이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이 포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법률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던 법률학자입니다. 그런데 법률학자인 조국이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걸린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윤석열 전 총장도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뭘까요? 자, 이걸 읽어보면 어차피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라는 오늘의 위상을 찾게 됐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상당히 긴 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윤비어천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마치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감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2분이 감옥에 간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 문재인 대통령을 윤 총장은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에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 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이 아니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제목에도 나오지만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입니다. 자, 2019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바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문재인 정권은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이 부임하면서 거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부상하는 겁니다.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큰 공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1등을 놓고 다툴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이 계속해서 윤석열을 때리는데 그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때리는 건지 윤석열을 띄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말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려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소신과 용기 있는 수사로 박해를 받는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하는 1년의 수사를 벌여 보수 야권이 지지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욕먹을 일인가요? 욕먹을 일인가요? 자, 2019년 하반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거는 엄청난 국민들의 성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등 권력 차원의 비리가 터졌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 한 수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부패하지 않고 부정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수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의혹 무슨 입시 부정 의혹 같은 것들이 없다면 굳이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일반인들이 조국 전 장관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이 글을 읽어보면 확실히 조국 전 장관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은 단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었다. 공무원인 윤 총장은 정치 참여를 부인하지 않았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실제로 여러 차례 자신을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우길까요? 이건 역시 소송하면 걸립니다.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추미애 전 장관이나 전부 다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등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름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고 부덕부덕 우기는 조국의 심리가 뭘까요? 추미애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까지 지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름을 빼라, 나는 아니다, 정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보도도 됐는데 왜 이렇게 우길까요? 그만큼 기분이 나쁜 모양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또 부인이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조국은 저를 깨끗하게 살아왔다면 민정수석 끝나고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쯤 대권 후보 지지율 뭐 상당히 높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초한 일 아닙니까? 본인이 자초한 일. 그래서 배가 아픈가요? 추미애 전 장관 지금 뭐 지지율 참 윤석열 전 총장의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같이 싸웠으면 같이 커야 되는데, 아니 친문 지지자들이 추미애 띄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미애는 대권 후보에서 이름이 잘 안 나옵니까? 윤석열은 32.4% 어제 나왔습니다. KSOI 조사에서. 문화일보 조사에서는 28%가 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뭐 대단합니다. 아무튼 자,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운동을 계속했다.